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일부 맡게 된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강세 테마를 통한 기회 포착과 쟁취라는 주제로 1시간 회원님들과 이제 방송 진행하게 될 텐데,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님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저희 회원님들 모두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강조하는 방법인데, 주식 매매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프로님들도 이제 강조하는 매매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라는 게 이제 저의 그 매매 철학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뭐 다들 알다시피 전체 시장, 뭐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해외 시장까지, 뭐 글로벌 경제 상황, 뭐 환경 정책이라든가 금리, 환율 등등을 포괄적으로 전체 시장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현 시장에 맞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를 매매를 해야지 좀 유리할지 조금 더 이제 섹터를 좁혀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업종과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매집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겠다 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까지를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매주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업종하고 테마 부분이죠. 업종하고 테마 부분인데, 이 업종하고 테마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기회가 산재되어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한번 같이 잡아보자 라는 기조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현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지 확인을 하고, 또 회원님들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까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전체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했을 때 제가 전체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그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날이 돼가지고 조금 더 변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달 이후로 3천 넘어서 마감을 했던 날은 뭐 오늘 포함해가지고 3일밖에 안 됩니다. 3천선을 좀 약간 넘어갔다가 다시 2,900선 후반으로 이제 빠졌던 적은 몇 번 있었는데, 3천을 넘어서 종가 마감한 적은 세 번째예요. 이번이 세 번째로 지금 이게 5영업일 이상 올라가다가 이번 6영업일째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상당히 그 세간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인 날이라서 좀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 그 지수를 좀 끌어올린, 지금 뭐 5영업일째, 6영업일째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데 있어서 가장 좀 크게 힘을 썼던 업종이 반도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체 시장이 견인되는, 지수가 견인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3천선 이상에서 장 마감했던 점은 굉장히 그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 약간의 그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는,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3천선 이상에서 올라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내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좀 상방으로 가려는 기조를 좀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그 변폭이라든가 조정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좀 우상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목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뭐죠?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200으로 이제 편입될 것이라고 해서 가장 좀 최근에 수혜를 좀 많이 받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된다면은 우리 기관이 좀 강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출되는 좀 코스피 200 지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이제 좀 퇴출될 기업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너무 과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들 기초가 좀 튼튼한데 단순히 그 코스피 200 지수에서 편출된다, 퇴출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저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십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퇴출된다라는 그 이슈가, 그 재료가 아주 나쁜 이슈만은 아닌 게,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또 종목이 지금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재료만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시장의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사실은 좀 있어요. 중국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발 리스크가 있을 때는 보통 그 우리 국내장에 참여하는 외인들의 태도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시는데, 중국장이 좀 혼란할 때, 좀 혼탁할 때 외인들은 국내장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오늘 장에서도 좀 여실히 드러났어요. 외인은 팔았고 기관은 매집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외인 기관 모두 다 이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한 가지 좀 포인트로 딱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중국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중국발 리스크가 좀 있을 때는 어떻다? 국내장을 들어오는 외인들이 좀 소극적인 태도로 매매 임한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지수가 2820선까지 빠졌었어요. 기본적인 그 시장의 좀 컨센서스가 한 2850 정도 선에서 그 선을 지키면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이슈로 그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었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오미크론 이슈가 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 큰 뭐 치명적인 질병이 아닐 것이다. 전파력이랑 그런 게 좀 기존의 그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덜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다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가는, 해당 재료가 좀 좋게 이제 좀 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의 이 업황을 지금의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업황이 반도체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그 지수의 성장, 지수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고, 일단 뭐 내일장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지속적인 좀 연속적인 우상향 패턴이 계속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글로벌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외교적 보이콧을 좀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뭐 신장 위구르 쪽 문제하고 홍콩 문제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인권 문제를 좀 문제 삼으면서 외교적 보이콧을 지금 선언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우방 국가들은 좀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곤란하죠. 중간에서 이제 뭐 좀 시원하게
미국의 편을 들자니 거기에서도 또 이제 중국 쪽과의 이제 그 경제적인 마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그 외교적 발언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시고 그리고 헝다그룹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좀 파산 리스크에 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디폴트 선언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중국에 있는 커다란 그 부동산 기업이 하나가 좀 디폴트 사태를 겪은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그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당히 좀 큰 파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되어 있는데 그 흐름을 그 중국 경제 성장을 좀 발목 잡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두셔야 되세요. 현재 글로벌 시황에서 가장 좀 굵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외교 분쟁 중이다.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외교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 분쟁 중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 그 헝다 그룹이 지금 이제 디폴트고 그 헝다 그룹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국의 이제 좀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부동산 회사들이 모두 다 좀 줄줄이 좀 줄도산할 수 있다. 그게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또 이제 국내 이슈로 넘어와서 신만전자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대규모로 임원진 좀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엄청 큰 뉴스였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부로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DS 사업부하고 소비자 가전 DS 사업부하고 그리고 소비자 가전 C 사업부 소비자 가전 사업부 그리고 IT 모바일 IM 사업부 이렇게 크게 총 세 가지 사업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사 개편을 하면서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그대로 두고 소비자 가전 C하고 IT 모바일 IM 사업부를 이 두 개를 한 대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큰 사업부를 두 가지로 이원화시킨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결국은 반도체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목표 매수가가 전부 다 이제 일제히 신만전자로 상향했어요. 목표가 자체를 상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때 당시 주목해봐야 된다, 추천주다 하고 드렸던 게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테크윙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방송을 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저희 그 노란톡 국민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같이 이제 매매하셨으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테크윙 어땠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좋다. 테스트 장비나 비메모리 향의 핸들러 장비가 이제 비중이 확대될 거다라는 이제 좋은 모멘텀 그리고 그때 당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수급도 좋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가 20% 이상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수익 청산을 하면서 저희는 좋았죠. 아주 좋았는데 다 이런 종목들 이 현재 이 방송에서 제가 다 드렸던 종목인데 보세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테크윙 좋았던 기억은 일단 제쳐두고 여기서 또 제가 좋은 종목들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테크윙 좋았던 거 제쳐두고 지금 어떻다?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다. 반도체 업황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업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견인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지금도 현재 시장에서 국내에서 또 굵직하게 봐야 될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국내 또 이제 뭐 굉장히 그 경사죠. 오징어 게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각종 뭐 작품상의 후보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가장 핫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넷플릭스에 여러 작품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오징어 게임이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독보적으로 1등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 그 K컬처 우리 한국의 이제 드라마 뭐 K-팝이 좀 열풍을 일으켰지만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K-컬처 뭐 영화나 드라마 모두 다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그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 소장이죠. 닥터 파우치가 뭐라고 했죠? 오미크론 증상 가벼운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그 불안감, 그 불안 요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 불안감이 그 불안의 재료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공신력 있는 곳이잖아요. 미국의 이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닥터 파우치가 이제 말을 한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발언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오미크론이 이제 별거 아니라더라 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좀 잠깐 이제 좀 주춤하나 했던 위드 코로나 뭐 거기에다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중 간의 그 무역 미중 간에 지금 좀 서로 좀 날카롭게 좀 날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좀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파산이 이제 이게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떤 금융 연쇄적인 반응이 나올지 우리가 귀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다.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그 불안 요소가 불안 재료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전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그래서 가져온 지금 이제 업종 섹터가 뭐냐, 엔터 레저입니다. 엔터 레저.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 위드 코로나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엔터 레저 업황 지금 좀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오징어 게임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엔터 레저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콘텐츠 분야 그리고 플랫폼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콘텐츠 분야, 플랫폼 분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콘텐츠 분야는 또 소분류로 영화, 드라마, 웹툰, 광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플랫폼 분야는 방송, 기획사, 음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음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분야하고 플랫폼 분야로 크게 나눠진다. 그리고 콘텐츠 분야는 소분류로 영화, 드라마, 웹툰, 광고, 플랫폼 분야는 방송, 기획사, 음원으로 나눠진다. 라는 부분인데 좀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은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 지금 뭐 우리가 좀 또 근래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는 이제 뭐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보여냈던 게 기생충이었죠. 기생충. 거기에 대해서 이제 CJ ENM 그 소분류에 있는 영화 쪽에 CJ ENM이라는 회사가 기생충 그 시상식에서 CJ ENM 그 부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수상소감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CJ ENM이 지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특히 뭐 콘텐츠 분야, 뭐 플랫폼 분야도 말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이쪽에서 가장 좀 공룡 기업 중에 하나가 CJ ENM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그 CJ 계열사가 좀 문화 쪽을 선도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구축에 좀 가장 크게 한몫을 했죠. 뭐 CJ CGV도 있고 CJ ENM도 있는데 CJ ENM은 이쪽 영화라든가 드라마 콘텐츠 분야 쪽으로 제작하고 뭐 기획하고 배급하고 이런 거 도와주는 게 이제 CJ EN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여기 그 엔터테인먼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CJ ENM이에요. CJ ENM이 있고 뭐 NEW 뉴 같은 회사도 있고 영화 배급사죠. 그리고 뭐 드라마 쪽이 사실은 지금 엄청 굉장히 핫하죠. 지금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나와 있는 게 오징어 게임. 그것도 역시 드라마잖아요. K 드라마. 드라마 쪽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초록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초기부터 좀 흥행 열풍을 좀 일으켰던 작품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뭐 스위트홈이라든가,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그 드라마 쪽도 드라마 제작사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초록뱀 미디어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웹툰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웹툰은 1등입니다. 뭐 일본 시장, 미국 시장 다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그 웹툰사가 글로벌 1등입니다. 글로벌 1등이고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DNC 미디어가 있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콘텐츠 분야에 광고도 들어갑니다. 광고도 우리가 이제 잊지 않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광고도 들어가고 광고에는 뭐 삼성을 이제 그 모회사로 두고 있는 뭐 제일기획, 현대를 이제 모회사로 두고 있는 뭐 이노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뭐 컨텐츠 분야로 컨텐츠 분야, 플랫폼 분야가 있다면 컨텐츠 분야에 이제 소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영화, 드라마, 웹툰, 광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그 문화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엔터테인먼트가 다 그쪽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좀 플랫폼 분야에는 뭐가 있냐? 플랫폼 분야에는 방송, 기획사, 음원인데 뭐 방송은 다들 아시는 거. 뭐 공중파 TV도 있고 요즘 뭐 종합 편성이라 종편도 있고 뭐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OTT라고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오버 더 탑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고 하면 뭐 셋탑박스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거를 요즘은 OTT라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죠. 뭐 너튜브를 본다든가 뭐 넷플릭스 뭐 대부분이 지금 OTT 산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개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획사 뭐 연예인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가장 그 핫하고 이제 시가총액도 가장 큰데 하이브 뭐 방탄소년단 이번에도 또 그래미 어워드 그 시상식에 또 참석을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브는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덩치를 키운 기업인데 원래는 3사였죠. 뭐 JYP, SM 그리고 뭐
YG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렇게 4대 기획사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런 뭐 기획사들이 플랫폼 분야,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 분야 기획사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음원 쪽에서는 뭐 소리바다라든가 뭐 지니뮤직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정리를 하면 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분야, 플랫폼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부 항목으로는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업종이나 산업이 마인드맵이 좀 그려지셔야 되세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뭐 엔터 업종이다 하면은 콘텐츠 분야, 플랫폼 분야로 나눠지듯이, 반도체다 하면은 뭐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거기서 뭐 팹리스, 그리고 뭐 파운드리, 그런 부분들이 다 머릿속을 그려지셔야 되세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산업하고 섹터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 산업과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아주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당 분야의 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업종과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좀 기초 지식을, 그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해드리자, 조금 더 쉽게 도식화할 수 있게 해드리자가 저의 목표다 보니까 조금 뭐 어렵더라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좀 마인드맵화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엔터 업종 또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은 가장 이제 그 먼저 좀 이슈가 되었던 거는 뭐 싸이, 강남스타일, 그게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아까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어떻게 했어요? 그래미상 수상도 했죠. 지금은 뭐 아주 잘 나가죠. 아주 잘 나가죠. 그러니까 싸이 강남스타일이 뜨면서 그게 그 단발적으로 뭐 어떻게 우연히 떴다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면서 엄청난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이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방탄소년단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 그 K-팝 열풍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예요. 이미 그 미주 쪽으로 팬덤이 확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블랙핑크도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지금 글로벌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죠. 여성 그룹이고, 뭐 그렇듯이 지금 가수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오징어 게임 컨텐츠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지금 아주 난리죠.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사실은 뭐 스위트홈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었고, 그런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 전에 또 뭐 기생충도 있었었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에미상 에미상 수상이 좀 유력하다고 하죠. 근데 수상 아마 할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 이때까지 역대급 역대 시리즈들 중에서 관람 순위를 좀 적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1위가 오징어 게임, 2위가 브리지튼, 뭐 제가 보진 않아가지고 뭐 로맨스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오징어 게임이 정말 압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에미상 수상을 할 겁니다. 수상을 할 거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연히 뭐 오징어 게임이 하나 떠가지고 지금 뭐 국내 산업을 이끌어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한국 그 드라마,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면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OTT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한국의 그 배급사들, 그리고 이제 제작사들이 굉장히 그 해외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글로벌 그 K 컬처가 좀 뭐 일본 그리고 뭐 동남아 쪽까지는 좀 사랑을 받았었는데, 미주나 유럽 쪽으로는 사실 그 관심을 좀 많이 받지는 못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로 어떻게 됐죠? 여기 그 회색 부분이 미주랑 유럽인데 비중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글로벌 OTT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리오프닝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K엔터 좋아요. 지금 뭐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 드라마까지 컨텐츠까지 그리고 웹툰도 글로벌 1등이고 K엔터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가수들 이제 콘서트가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콘서트가 이제 내년에는 일정들이 잡히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엔터 쪽 엔터 쪽 산업들의 영업 실적이 최대입니다. 최대치를 나오고 있어요. 가수들이랑 뭐 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영업 매출이 1등이에요. 지금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콘서트 매출까지 이제 앞으로 더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더 큰 이익을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IP 지적재산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 좀 말이 많은데 IP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출 지적재산권 매출을 더 가져올 수 있게끔 아마도 협의를 할 겁니다. 오징어 게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말씀드렸죠. OTT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국내 그 드라마 국내 그 K컬처 문화가 해외에 이제 팔려 나가기 시작할 때 IP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메타버스나 뭐 NFT를 통해서 뭐 제2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시장인 거죠. 엔터 쪽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제2의 시장이 기대된다.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장을 넘어서 이제 뭐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뜨겁죠.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메타버스가 가장 그 메타버스 시대로 도래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엔터 쪽이고 또 레저 쪽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좋은 그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제2의 시장이 기대된다. 제2의 매출의 창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인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엔터 쪽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라는 그 공룡이 상장 예정입니다. 카카오 엔터. 아까 제가 CJ ENM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엔터가 상장되면은 아마 CJ ENM 그 이상일 거예요. 컨텐츠 플랫폼 분야 모두를 좀 섭렵하는 게 지금 카카오 엔터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그룹이 그런데 카카오 그룹 자체가 좀 그렇게 이제 경영을 많이 하는데 공격적인 M&A로 굉장히 그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엔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쪽에서도 뭐 가수며 뭐 배우, 모델, 뭐 영상, 음원, 뭐 멜론도 인수했었고 굉장히 지금 그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고 이 카카오 엔터가 이제 상장 예정이죠.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공모주를 청약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그 좋게 봐야 되는 좋은 공모, 좋은 그 신규 상장주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대기업이죠. 카카오라는 대기업이고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주 좋은 엔터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엔터 업종이 좋죠. 그리고 시가총액 시총이 12조 원 이상일 거라고 해요. 최초 그 IP 해가지고 나오는 시총이 12조 원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카카오 엔터 상장할 때 우리가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넣어야겠죠. 무조건 이거는 공모주 청약을 넣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란톡 국민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엔터 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 그 공모 상장 예정이라는 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카카오 엔터에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유명한 뭐 가수니 배우니 다 들어있죠. 뭐 아이유 가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병헌 배우 그리고 뭐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도 카카오 엔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에요. 카카오 엔터 상장될 예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엔터 업항을 좀 체크를 할 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레저 부분 제가 좀 간단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레저 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여행, 카지노, 스포츠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 레저 업종은 게임, 여행, 카지노, 스포츠로 이제 소분화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고, 게임 쪽도 지금 굉장히 큰 산업이죠. 게임 쪽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행, 카지노, 뭐 스포츠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소분류 분야입니다. 여행, 카지노, 스포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사태가 좀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매출 상장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업종이죠. 업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엔터 레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리오프닝 이슈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슈가 있고, K 엔터 지금 굉장히 K 엔터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OTT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점점 넓어지고 있는 OTT 시장에 K 엔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NFT라는 제2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까지도 이제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IP 지적재산권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 또한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터, 레저, 산업 업종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하고 레저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입이 닿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그 엔터하고 레저에서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엔터하고 레저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좀 밝은 기업은 어떤 거냐, 종목은 어떤 거냐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세 가지를 추려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J 콘텐츠입니다. J 콘텐츠이고, J 콘텐츠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JTBC,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죠. 메가박스 등을 운영하는 운영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제작을 좀 유통하고 투자하고 뭐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뭐 현재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지옥을 투자한 게 바로 J 콘텐츠이죠. J 콘텐츠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또 가져온 것은 제일기획, J 콘텐츠하고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뭐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죠. 삼성그룹 계열사로 이제 국내 1위 종합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국내 1위예요. 국내 1위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계열사 광고 물량을 바탕으로 대기업 광고주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기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안정적이죠. 광고라는 것도 얼마나 그 수주를 따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 매출의 60% 70%는 삼성 계열사 광고를 받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인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굴지의 1위 기업인 거고요. 광고 쪽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져온 종목이 바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존의 골프존에서 인적 분할 되면서 지금 해당 그 제가 가져온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골프존을 가져온 겁니다. 그 스크린 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게 지금의 그 종목명 골프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사업부 하고 있는 골프존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게 이 세 종목이에요. 세 종목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왔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왔느냐,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업황이 가장 좋은 건 맞지만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좀 배제를 해봤어요. 지금 좀 중국발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외교적인 분쟁이 좀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헝다그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발 이슈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같은 종목들은 뭐 거기서도 좋은 종목이 있었지만 일단은 좀 배제를 해봤어요. 일단은 좀 배제를 해봤고, 규제 산업이든 뭐 카지노 같은 거 일단은 좀 배제를 해봤고, 조금 뭐 그 안에서 좋은 업황, 좋은 업종 중에서도 리스크 요소가 가장 적은 종목들을, 그리고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제이 콘텐트리 일단은 뭐 주가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눌려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 이전에 제이 콘텐트리가 말씀드렸다시피 JTBC 방송 제작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어요. JTBC 방송 자체에서 내년도 그 성장 매출액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 극장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그 당연하죠. 리오프닝 되면서, 위드 코로나 진행되면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좋을 것이다. 뭐 JTBC 방송 부분은 물론이고 영화관을 영위하고 있는 메가박스 쪽도 매출이 당연히 신장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당연히 기대된다. 라는 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옥 오징어 게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지옥입니다. 저도 봤는데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뭐 오징어 게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지옥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1등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 뭐 3년간 뭐 한 3년간 20편의 그 드라마를 제공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뭐 글로벌 OTT 회사 중 하나죠. 디즈니 플러스하고는 협업을 해가지고 JTBC하고 같이 동시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을 좀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매출 영업이익이 좀 낮았다라는 건데, 그 영업이익이 낮았던 이유가 투자를 한 겁니다. 제조업으로 따지면 투자를 한 거예요. 다른 그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회사들의 지분을 좀 사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투자를 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로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그 이유로 주가가 내려갔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이콘텐트리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그 업황도 좋은 데다가 이 개별 기업의 좋은 이슈들까지, 좋은 재료들까지 많이 있다 보니까 제이 콘텐트리 충분히 그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기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삼성 계열사에 있는 광고 회사로, 대기업들은 그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무 광고 회사에다가 수주를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자기네 그 기술이 노출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사에 있는 그 대부분 뭐 전자면 전자, 그리고 뭐 삼성에서 하는 뭐 전자 그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제일기획에서 광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까지도 제일기획 다 맡아서 합니다. 이미 그 건재한 캡티브 효과라는 게 그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모두 다 제일기획에다 그 몰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거대한 매출이 있어요. 거대한 매출 잡고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에 글로벌 좀 스포츠 이벤트, 베이징 올림픽, 지금 좀 시끄럽긴 한데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항저우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진행될 예정이죠. 카타르 월드컵도 있어요. 이런 부분 다 제일기획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다 제일기획이 광고 수주를 그 제일기획의 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이벤트들인 거죠. 도움이 될 이벤트들이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았어요. 실적 좋았는데 4분기까지 계속 이게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을 것이다. 왜? 스포츠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스포츠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정말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나오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제일기획 지금 굉장히 또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한다 해가지고 또 메타버스 쪽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일기획 정말 안전하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좀 쉽게 와닿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하려 하면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골프존의 고객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만큼 골프에 대한 인기도 많고 그만큼 매출도 높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었고 4분기 뭐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금 뭐 3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 30% 정도 매출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겨울에는 좀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4분기 매출은 원래 좀 빠지고 2, 3분기 매출이 좀 좋은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좀 그 흐름을 역행한다. 좀 일반적인 흐름을 좀 넘어서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게 골프가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지속적으로 지금 좀 자리매김,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거든요. 뭐 방송을 통해서 뭐 공중파라든가 뭐 OTT 보면 골프 관련돼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서 좀 대중적인 스포츠로 골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골프존 매출이 당연히 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골프존 같은 경우는 중국향 골프 바람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에만 골프존 매장이 100여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국 쪽 골프존 스크린 골프 사업부도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프존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란톡 국민톡방 아래 있죠. 노란톡 국민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집어드렸던 관심 종목들 같이 이제 매매하면서 케어해드릴 테니까 노란톡 국민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오늘은 엔터,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엔터 쪽하고 레저 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시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좌에 좀 빨간불, 좋은 일들이 좀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 저희 노란톡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좀 못다 했던 말들, 좀 너무 급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좀 자세히 좀 여유롭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국민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소통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